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전 이곳에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의 비상총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막 끝났는데요. 잠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해주는 거 이거는 보험이나 대출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원자재, 부자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건져 나갔으니까 엄청난 피해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로자 1,500명은 당장 취직이 안 되고, 이거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전에 준비했으면 다음은 원자재, 부자재를 가지고 나왔으면 거래처 파요. 모든 거래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어차피 정부에서 개성공단 들어가라 했으면 그 책임을 다 져줘야 되지 않겠나는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정부 대책이 미흡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앞전에도 13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결국은 경영자금 뭐 이렇게 대출, 보험 이거에는 받은 게 없잖아요. 근로자에 대해서 뭐 해준 거예요. 고용보험에 당연히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낸 거 타는 거지 정부에 주는 겁니까? 따로 내서 타는 건데. 그렇지만 이건 좀 터무니없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핵을 만드는 데에서 당연히 정부에 따르게 되겠지만 사전에 그 통보를 줘서 최소로 근로자들의 기업을 손해를 막으면서 해도 문제 있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피해 보상 같은 것도 안에서 좀 협의를 하셨나요? 어떤 내용? 근데 협의한 게 했어도 결국은 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약자니까. 결국은 언론 플레이로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소인원이 앞만 떠들어봐야 큰 대책이 없어. 그나마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지 않나 대책을 오늘 해야 한 거예요. 그래도 정부에 뭐 요구하기로 뭐 이렇게 합의한 내용만 그래도 해야죠. 그런 내용은 결국은 기계 설비 투자는 뚜렷하지만 원자재, 부자재는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정부는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가 제일 지금 심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단이 20만 야드, 30만 야드 들어가는데 그거 누가 인정해줘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기업이 엄청나게 지금 손실을 봤어요. 그거는 바이어들 자료하고 우리 회사 자료를 갖다가 과연 정부가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해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손해배상안에 대한 논의는 좀 하셨나요? 뭐 정부의 발표는 좋지만 과연 어떻게 이제 지원 사격을 정부에서 해줄 건지 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손해를 정부한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모여서 기업협의회단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손해 어느 정도 가지고 총치 어느 정도가 될까요? 손해를 하면 엄청나요. 제 생각에는 뭐 한 개성업체고 한 1,000억 정도 손실 따지면 그 부자재도 1,000억도 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뭐 브랜드의 기획, 그 장사 못하는 그 비용까지 담은 조로 나가 조로. 실질적인 원단하고 부자재 값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못 만들어 가지고 봄 작업을 판매를 못하는 그 손실은 말도 못 꺼내죠. 각 브랜드들.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엄청나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이 조남하고 운영하시는 회사 이름. 저요? 네, 이렇게 지금 이 비상총회에 참여했던 한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원 대책이 오늘 오전에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런 어떤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손해가 정말 막대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지금 내놓은 뭐 금융 관련 대책이나 이런 것들로는 터무니없고, 그리고 피해액을 계산할 때 안에 남아있는 원자재, 부자재 이런 것들이 계산돼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걱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뭐 인터뷰에도 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이 중소기업 본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상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앞으로 정부에게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비상총회에 대한 기자 브리핑 현장으로 카메라를 넘겨서 오늘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합의가 됐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한테 농반 진반으로 한번 여쭤봐야겠다. 우리가 종북 좌빨처럼 보입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총회 결의문. 정부는 북의 1월 6일 4차 핵실험과 기이은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2월 11일부터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였다. 특수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 작전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 생각한다. 우리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야 마땅하지만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지 않는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남북 양 당국이 8월 14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내용,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박근혜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온 우리에게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말미도 주지 않았다. 이에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 결의를 밝힌다. 우리는 정부의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 우리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될 수 있길 강력히 촉구한다. 3. 남북 양 정부는 남북 경협과 평화 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 4. 양 정부는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의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 5. 순식간에 일터를 잃어버린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 및 재취업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 뭐 질문 있으면 짧게 받게요. 이 문화는 지금 인쇄되는 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들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입니다. 네, 지금 질문 중인데요. 오늘 통일부에서 발표가 있었을 때 발표 전에 이제 기업인과 회장단 또 대표단 직접 뵙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또한 어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아닙니다. 그 전에 당일날 이제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질의응답에 나왔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 들은 거는 설 연휴 마지막 날 2시 정확히 20분쯤에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장관 및 5부처 그 차관을 만났을 때 그때 그 통보받은 것입니다. 전혀 그 전에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예. 저 CBS 김연재라고 하는데요. 예. 그 오늘 정부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아까 물론 모두 발언에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그 대책을 받아들이시는 건지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전체 그 참석한 그 회원사들에게 그 회의 도중에 그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모두가 대단히 부족하고 미흡한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결같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원인투데이 강경래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수년 동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공단 폐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대위 구성됐습니다. 지금 공동위원장님들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됐는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 향후 행보 가운데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협회 측이 추정하는 대략적인 입주기업분들의 저 손해 규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비대위 구성은요, 그 업무별로 그 5개 그 분과로 나눴고요. 그 분과별로 그 공동위원장들이 그 한 분과씩 그 책임지는 그런 형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부분은 정부 상대로 을 중에 을인 기업이 소송하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정부의 대책이 정말 너무 미흡하고 부족할 때 그때는 자구의 차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고려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원하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자분들이 핵심을 기사화해 주셔야지 헤드 타이틀을 잘못 나가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정 회장님은 어제 분명히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피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소송도 고려해 보겠다는 거 있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평균 피해액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회사마다 124개가 다 다릅니다. 뭐 자그만 한 50억에서 100수억까지 가는데 단지 이것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출입에서 거기가 우리가 유감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가 문제 아니고 정말 개성단의 핵심 가치는 뭐냐? 고객입니다. 10년 동안의 싸움은 이 고객은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이 큰 역점을 주어서 피해액은요. 지금 저희들도 추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게, 그래서 그 2013년 당시에 통일부에서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그때 그 기업들한테 피해 실태조사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 기업들은 그 피해조사서를 제출을 안 한 상태에서 그때 집계된 게 1조 566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액은 직접 그 설비 투자액,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원부자재 이런 거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을 합한 건데, 실제 그 기업들의 그 손실은 후에 이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뭐 배상 손실이라든지, 또는 가장 정말 아까운 거는 저희가 몇 년씩 처음에는 결손을 무릅써가면서
그 경쟁력 있는 그 공장을 만들 때까지 그 숙련된 그 근로자들을 일시에 잃게 됐다. 그러한 그 경쟁력 있는 공장을 지금 어디 가서 만들려면 상당한 세월이 걸리는데 그 세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손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과를 5개 보면 어떻게 나누는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분의 어떤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김지희입니다. 아까 그 정부의 호석 대책이 미흡하고 기업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 피해 보상,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좀 지금 원하신 거나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보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라면 그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한 기업들의 손실이 조사되고 파악되는 대로 그거에 대한 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그 기업들 피해 조사를 일단 정부에다가 제의를 할 겁니다. 기업과 정부와 기업과 당국과 그리고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그 피해 조사 팀을 만들어서 각 그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근거 서류 이런 것들을 실사를 해서 그 피해를 추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그 당국이 응하지 않으면 협회 자체적으로라도 비대위 자체적으로라도 그 회계법인의 협조를 얻어서 그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보상은 긍정적인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죠.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 매일경제 정순우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전적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피해 규모를 회계팀을 동원을 해서 이제 추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충분한 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충분한 보상은 그 피해 추산액의 뭐 전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최소한 얼마 이상을, 혹은 뭐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뭐 최소한의 뭐 퍼센테이지나 뭐 마지노선 이런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북 핵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를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북을 압박해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정부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조그만 논밭 하나 도로로 내는데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 육성의 대상의 의무가 정부에게 부여된 그런 공단에서 그 승인된 경제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공단이 중단되었고, 그에 대한 정부가 그것이 설령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건 마땅히 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게 기업들이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는 피해 지원이고요. 분명한 용어로 따지자면 우리는 피해 보상입니다. 용어부터가 다릅니다. 원부자재하고 반출한다는 그리고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려야 할 얘기인데, 언론이 참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거는, 기업들이 원부자재 완제품 반제품을 반출을 못한 게 북측이 5시에 어제 5시에 자산 동결을 했기 때문에
오단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말로 그건 정부의 정말 솔직하지 않은 그런 얘기다. 아이고 저기 원래 이틀간 차량 한 대씩 넣어준다고 해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지. 그 북측 근로자들이 안 나올 걸 우리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짐을 실으려면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도 출경 신청된 사람들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화물차도 한 대가 아니라 회사 규모에 따라서 몇 대씩이라도 좀 넣어달라라는 게 간곡한 기업들의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기들 도상 훈련하듯이 정한 대로 이틀간 차량 한 대씩 했다가 정부 예상대로 안 된 거는 오늘 차량 한 대 실어 나올 수 있는 게 못 나온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 처리를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함으로 인해서 참 이 북이 잘못한 거니까 거꾸로 왜 정부한테 뭐 책임지라고 하냐 하는 식의 국민들의 반감만 사게 하는 그런 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번 질문에서 재취업 부분 공동이 하셨는데, 그러면 둘 다 경영인들이시잖아요. 그럼 직원들의 대량 해고가 불가피한지 그 우리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대표들도 오셨는데 근로자들도 많이 왔는데 지금 기업들이 같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건지 아니면 우리를 먼저 자를 건지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 들어가더라고요. 먼저 자르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기업 나름대로 같이 도락을 같이 한 직원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계 대책이 막연해지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 시설이 개성에만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대표들이 같이 모든 가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좀 알고 싶고요. 대표님들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차후에도 자주 있을 거고요. 지금 파악 조사도 안 된 걸 가지고 대강 얼마쯤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을 안 하다 말을 많이 하는. 네, 여기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결의문이 채택이 됐는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결의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기업들은 전시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서 부당한 처사라 생각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약속 파기를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남북 양 당국이 8월 14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약속을 했었죠. 그 약속에 대한 파기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회장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동만 전제로 게 아니라 폐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재가동 방송을 제껴 만약에 절차를 하겠습니까? 만약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도 쉽게 주지도 않겠지만 받았는데 공단이 재가동하게 되면 다시 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입주할 기업은 보상받은 걸 반납해야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보상 절차를 밟으실 텐데요. 폐쇄를 전제로 해서 보상을 요구하실 건지요, 아니면 재가동을 전제로 해서 보상을 요구하실 건지요? 폐쇄죠. 일단은 폐쇄입니까? 일단은 재가동이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전반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재가동은 재가동 가능성 포기하시고. 어렵지 않나요? 기대는 안 마시고. 그래야지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과 북이 또 하는 것 보면 완전히 강대강의
지금 어떻게 보면 악대 아니니까 끝까지 해보자 하는 이 상태에서 대화가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네, 그 오늘 정치권 면담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여야 입장도 좀 다르던데요. 아직 여당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야 3당만 만났기 때문에 그 야 3당의 얘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생계 대책 마련을 뭐 촉구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그 아까 그 정부에서 저기 한 게 뭐 긴급 생계자금 대출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그거는 실직한 사람한테 실직한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는 대단히 미흡하다. 네, 지금 정기섭 회장의 말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북한과 남한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염두에 두고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정리해드린 결의문 내용을 잠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상총회 결의문에서는 정부의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후속 대책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남북 양 정부는 남북 경협과 평화 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 정부는 입주 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 반제품 등의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희망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식간에 일터를 잃어버린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의문이 나오면서 오늘 비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 비대위를 통해서 보상과 그리고 재가동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게 될 텐데요. 오늘 통일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13년 있었던 그런 대책과 다를 게 없고 그리고 어떤 금융 혜택이나 세제 혜택 이걸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빚을 내라는 말이냐, 다시 빚을 내서 또 사업을 어디서 하란 말이냐, 이런 호소로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통일부의 이런 대책은 입주 기업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대책으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정기섭 회장이 국회에서 야 3당을 만났습니다. 야 3당을 만나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이 상황,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망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져달라, 국회가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정기섭 회장이 어떤 요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나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124개 그 공장 관계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건설 관련된 영업소라든가 다른 조그만 그런 영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만난 분은 현대 아산과 하청 계약을 맺어서 개성공단 안에서 건설 관련 영업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얘기가 상당히 딱했습니다. 왜냐하면 124개 그 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은 영업소이기 때문에 어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건축 자재들 그리고 설비들 이런 게 다 남아 있는데 지금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라서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부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에서 물품들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북한의 동결 조치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정부가 이런 북한의 동결 조치를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작은 기업들은 배려하지 않았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만약 개성공단에 대기업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개성공단을 쉽게 폐쇄했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서 124개 업체들 그리고 작은 영업소들 정말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이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국민들을 향한 자해적인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목소리,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염려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기섭 회장이 오늘 비상총회 모두 발언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가, 정부가 왜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 반문을 한 건데요. 이 목소리, 이 절규를 박근혜 정부가 꼭 듣고 남북 평화와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루속히 이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총회 생중계를 모두 마치겠고요. 카메라를 안에 스튜디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